안녕하세요. 안양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중 아리 멘토링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유아교육과 3학년 문성진, 박수연입니다. 먼저 아리 멘토링이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한 후 멘티가 되기 위한 자격, 아리 멘토링의 장점과 활동 시 팁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의 참여 경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연 씨, 아리 멘토링이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리 멘토링은 안양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일 전공의 선배 혹은 동기가 1대1로 학습 및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리 멘토링은 선배와 함께하는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인 아리 튜터링과는 다르게 1대1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습 외에도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도와주는 것 등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수연 씨는 멘토링에 멘토로서 또 멘티로서 모두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리 멘토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수연 씨는 어떤 분들께 아리 멘토링을 추천하시나요? 아리 멘토링은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새내기나 성적이 오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대학에서 선배 혹은 후배와 친해지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성진 언니는 멘토로서 아리 멘토링에 참여해 보셨죠? 멘토로서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아리 멘토링에 멘토로서 참여하려면 직전 학기의 평점이 3.0 이상이거나 학과 내에서 멘토로 추천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멘티를 선발하는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수연 씨, 그 순위를 알려주시겠어요? 성진 언니 말처럼 멘티는 선발 시 우선순위를 두고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평점이 1.5 미만이거나 F가 4개 이상 있어 성적 경고 대상이 된 학생이나 학업 부진 학생,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일반 학생 순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수연 씨는 아리 멘토링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 멘토링은 학습 이외에도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 멘토링에 참여한다면 교우 관계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 중 이루어지는 학습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나 진로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완료 후 각종 시상금을 받을 수 있고 30점의 아리 비교과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를 통해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수연 씨, 아리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느끼셨던 장점들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먼저 아리 멘토링의 가장 큰 장점은 교우 관계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학과 선후배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선후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리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 멘토링은 1대1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오랜 시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리 멘토링에 참여하시면 학습 상담을 1회 진행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학습 상담은 필수 과정으로 상담에 참여하면 공부 스타일과 공부 방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멘토로서 학습 상담을 받았을 때 저는 나무를 보는 스타일이었고 제 멘티는 숲을 보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이후 멘티와 서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이 학습 상담도 상담 선생님과 멘티가 시간을 정하고 줌을 통해 만나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에게 학교 생활, 전공 지식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멘토도 멘티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군요.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사실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각종 시상금과 아리 비교과 마일리지입니다. 아리 멘토링에 참여하고 개인 워크북과 팀 워크북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고 개인 워크북 시상금과 팀 워크북 시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활동이 끝난 후 완료 장학금과 30점의 아리 비교과 마일리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일리지 30점이라니 정말 많이 주네요.
비교과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상금도 있고, 비교과 참가 후기 에세이의 시상금도 비교과 마일리지 순으로 책정되므로 아리 멘토링에 참여하여 받는 마일리지가 소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리 멘토링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학교의 장학금 제도, 학교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수연 씨는 멘토로서 참여해 보실 때 무엇이 장점이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우선 후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동아리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멘토링을 하면서 후배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전공 지식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전 학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고는 하지만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멘토로서 참여하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열심히 복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학과 생활을 하다 보면 설문지를 제작하거나 인터뷰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멘토링을 통해 연락을 하게 된 후배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탁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유아교육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임용과 교육봉사이니만큼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멘티로서 참여하셨을 때는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친한 선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새내기 때는 학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때 저에게 조언을 해줄 선배가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교재 교구를 학과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 어디서 대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선배로부터 들어서 모의 수업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점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수님들의 시험 및 과제 스타일은 어떤지, 다음 학기에 무엇을 배우는지 등에 대해 듣고 이에 맞춰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리 멘토링에 참여하면 멘토로서도 멘티로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아리 멘토링에 참여하시고 있거나 아리 멘토링에 참여해 보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리 멘토링은 활동 후 개인 워크북과 팀 워크북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활동 내용은 되도록 자세히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선생님들이 시간과 내용을 확인하시므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워크북은 멘토와 멘티가 각자 작성하는 것으로 활동은 같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느꼈던 점이나 알게 되었던 것 등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멘토와 멘티가 본인의 개인 워크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멘토가 영상을 1개 이상 제작하여 멘티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 오프라인으로 멘토링 활동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멘토링 활동도 줌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영상을 보여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멘토가 가진 자료들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멘토가 영상을 제작하여 멘티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때 영상에는 멘토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북에는 진단검사 결과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단검사는 학교 홈페이지 내 아리 포트폴리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연 씨, 아리 멘토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의 경우 알찬 방학을 보내는 방법이나 전공 과제를 하는 팁, 안양대학교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한 교육봉사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공 과목에 대한 팁, 시험에 대한 팁 등을 알려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 수연 씨는 멘토링 보고서와 관련된 상금을 모두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그 흐름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활동 내용과 설명에 보여야 심사하실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 날짜와 시간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할 경우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고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날짜가 나오도록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리 멘토링은 학업 이외의 활동들도 가능하므로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학교 탐방 및 산책하기와 같은 학교 생활 적응과 같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팀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느낀 점과 성장한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느낀 점, 새롭게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나의 변화 등 아리 멘토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우수 멘토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팁을 공유해 주셨네요. 수연 씨 말처럼 활동 내용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보고서인데 지금 활동 내용에 단순히 멘티와 이야기 나누기라고 적혀 있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작성해 본다면 학생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라고 수정할 것 같아요. 설명란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활동 후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추가해서 기록할 것 같습니다. 성진 언니는 바퀴 워크북 형식으로 작성하셨는데 이에 대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팀 워크북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 워크북에 작성했던 것들을 합한 내용을 담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더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진은 활동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활동 시 여러 장 찍어서 팀 보고서에 여러 장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작성할 때에는 이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나누고자 하는 것 등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멘티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멘토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작성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작성했던 것이 활동에 대한 계획이라면 마치며 작성하는 것은 실행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활동이 진행되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것은 아리 멘토링 활동의 정답은 아닌데요. 아리 멘토링 활동은 정답이 없으므로 개인의 강점과 특기를 살려 본인만의 스타일로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후기 영상은 사이버 강의실에 아리 멘토링 후기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발표는 이것으로 끝인데요. 수연 씨, 아리 멘토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나요? 저는 멘토와 멘티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로서 멘티에게 알려주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참여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걱정 마시고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은 분들도 멘티로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